그리고 이번 달부터 정직원으로 발령 내겠습니다. 인턴 기간은 충분했어요. 정말입니까? 민준의 눈이 커졌다. 네. 그리고 최동욱 팀장 문제 해결됐어요. 감사 결과 횡령이 맞았습니다. 대한컨설팅은 최동욱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3억 원을 빼돌렸더군요. 그렇군요.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더 큰 피해가 났을 겁니다. 정말 고마워요. 박진수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재무팀장도 새로 임명하겠습니다. 한지영이라고 외국계 회계법인 출신이에요. 실력도 좋고 공정한 사람이에요. 민준 씨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새 팀장 한지영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따뜻했다. 첫 팀 회의에서 한지영이 말했다. 저는 실력으로만 평가합니다. 학벌도 인맥도 관심 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팀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강민준 씨 환영합니다. 좋은 개선안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한지영은 민준의 능력을 인정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분기 결산 보고서 작성이었다. 민준은 완벽하게 해냈다. 동료들도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다. 민준 씨, 저번에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한 동료가 먼저 사과했다. 괜찮아요. 저도 서툴렀어요. 아니에요. 민준 씨가 옳았어요. 최동욱 팀장이 정말 횡령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편견을 가졌던 거죠. 점심시간 드디어 동료들이 민준을 불렀다. 민준 씨, 같이 밥 먹어요. 네, 좋아요. 처음으로 다 같이 식사를 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농담도 주고받았다. 민준은 행복했다. 드디어 팀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민준은 재무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다.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했다. 회사는 축하금으로 500만 원을 줬다. 급여도 인상됐다. 월급이 400만 원이 됐다. 이제 고시원이 아닌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가구도 새로 샀다. 침대, 책상, 옷장.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했고 동료들을 도왔다. 후배 인턴들이 들어오면 먼저 챙겼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도 인턴 때 힘들었거든요.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 어느 날 박진수 회장이 민준을 불렀다. 민준 씨, 제안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회장님. 박진수의 표정이 진지했다. 우리 그룹에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죠. 민준 씨 같은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좋은 일이시네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가 이사로 참여해 주세요. 실무를 총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요? 네. 민준 씨처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진심으로 도울 수 있어요. 누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민준 씨예요. 민준은 고민했다. 재무팀 일도 바쁜데 재단 일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하고 싶었다. 과거의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하겠습니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고마워요. 급여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급여는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그 돈을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민준의 말에 박진수가 감동했다. 정말 변하지 않았네요, 민준 씨. 그게 바로 제가 민준 씨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한국희망재단이 출범했다. 민준은 이사로서 장학생 선발부터 관리까지 총괄했다. 첫 장학생은 50명이었다. 모두 민준처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었다.
부모님을 잃은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었다. 장학증서 수여식 날 민주는 단상에 올랐다. 50명의 학생들이 민준을 바라봤다. 희망과 불안이 섞인 눈빛이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생계를 꾸리며 공부했죠.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민준을 바라봤다. 눈빛에 공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낯선 분들의 작은 선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준 간호사님 30만 원으로 제 인생을 바꿔준 박진수 회장님, 힘들 때 응원해준 친구들.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학비, 생활비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선의는 순환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다.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수여식이 끝나고 한 학생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다. 저,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착한 마음을 유지하셨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부모님이 안 계실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 학생의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봤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원망 많이 했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원망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걸.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려고 했죠.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공부할 수 있어서, 건강해서, 날씨가 좋아서. 감사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명심할게요. 그리고 힘들 때는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저한테 연락해도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도 되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민준이 명함을 건넸다. 학생은 명함을 꼭 쥐고 돌아갔다. 그날 저녁 민준은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방문이었다. 이제는 좋은 곳으로 이장했다. 전망 좋은 언덕 위였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일도 하고 있어요. 장학재단 이사가 됐어요. 50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과거의 저처럼 힘든 학생들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남을 도우며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보고 싶어요. 많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즘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됐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서 밥을 먹었다. 유진 씨,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이제 퇴근했어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오늘 기분이 좋아서 제가 살게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둘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재단 이야기, 병원 이야기, 일상 이야기. 민준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유진 씨 덕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뭘 했다고요? 힘들 때 응원해줬잖아요. 사표 쓰려고 할 때 붙잡아줬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됐어요.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 민준 씨 만나서 좋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유진 씨도요. 저한테 유진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공기가 따뜻해졌다. 민준 씨, 유진 씨 혹시 민준이 말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박진수 회장이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민준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병원에 올 수 있어요? 민준과 유진은 급히 한빛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박진수 회장이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회장님, 민준이 달려갔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박진수가 힘없이 말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 저혈압입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무리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요즘 너무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니 건강 관리 좀 하셔야 합니다. 다행이다.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박진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미안해요. 괜히 놀라게 해서. 무슨 말씀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회장님이 아프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70이 넘으니까 힘드네요. 회장님 좀 쉬세요. 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단 일도 제가 잘할게요.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정말 고마워요. 박진수가 눈을 감았다. 곧 잠이 들었다. 민준은 복도로 나왔다.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과로래요. 다행이다. 민준 씨도 많이 놀랐죠? 네,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유진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놀랐어요. 민준 씨가 걱정돼서. 고마워요, 유진 씨. 같이 와줘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 날 박진수는 퇴원했다. 민준이 모셔다 드렸다. 차 안에서 박진수가 말했다. 민준 씨, 어젯밤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9개월 전 그날 밤 꿈이요. 비 맞으며 골목에 쓰러져 있었는데 당신이 나타났죠. 천사처럼.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나이 70이 넘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니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싶었죠. 평생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쓸쓸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생각 마세요, 회장님.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도와줬어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0만 원을 낯선 노인에게 건넸죠.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아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특히 자신이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렇죠. 박진수가 민준을 바라봤다.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재산으로 뭘 해야 하는지. 진짜 성공이 뭔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그 돈으로 남을 돕는 게 성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회장님,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70년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는데 당신이 가르쳐 줬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야말로 회장님께 감사드려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서로 인생을 바꿔준 거죠.
그게 선의의 순환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한 달 후 민주는 승진했다. 재무팀 차장이 됐다. 겨우 입사 1년 만이었다. 이례적인 승진이었다. 그리고 재단 상임이사도 겸직하게 됐다. 급여가 크게 올랐다. 이제 여유가 생겼다. 민주는 첫 월급으로 부모님 묘를 이장했다. 더 좋은 곳으로, 전망 좋은 곳으로.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다. 묘비도 새로 세웠다.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고급 묘비였다. 사랑하는 아버지 강대현, 어머니 이미숙, 영면하소서. 아들 민준 올림. 이장식 날 민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유진이 함께 왔다. 민준 씨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죠. 고마워요, 유진 씨.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서유진이라고 간호사예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이 얼굴을 붉혔다. 안녕하세요. 서유진입니다. 민준 씨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유진에게 고백했다. 부모님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유진 씨, 유진 씨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주셨을 때 그때부터요. 민준 씨, 사귀어 주시겠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준 씨, 저도 좋아해요. 오래전부터,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공원에 석양이 지고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1년 후 민준과 유진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다. 박진수 회장도 참석했다. 주례를 서주었다. 신랑 강민준 씨는 제가 길에서 만난 천사입니다. 하객들이 웃었다. 30만 원으로 제 인생을 바꿨죠. 그리고 저도 민준 씨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선의는 순환합니다. 주는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신부 서유진 씨는 민준 씨가 힘들 때 응원해준 분입니다. 도시락 하나로 용기를 주셨죠. 작은 선의가 큰 사랑이 됐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선의를 베푸며 사세요.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유진이 눈물을 닦았다. 민준도 울고 있었다. 신랑 신부가 절을 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피로연 후 민준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저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유진이 다가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뭐 해요, 신랑? 별 보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인사하려고. 같이 할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봤다. 민준 씨,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요? 유진 씨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우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저도요. 민준 씨처럼.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날 밤 민준은 일기를 썼다. 9개월 전 30만 원을 건넸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회장님을 만났고 유진을 만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선의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언젠가 돌아온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는 앞으로도 선의를 베풀며 살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니까. 일기를 덮고 민주는 침대에 누웠다. 옆에는 유진이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민주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사랑해요, 유진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다.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 민주는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30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은 계속됐다. 민주는 더 많은 사람을 도왔고 더 많은 사람이 민준을 사랑했다. 선의의 순환이 계속됐다. 이것이 강민준의 이야기다.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행복을 찾은 한 청년의 이야기. 당신도 할 수 있다. 작은 선의 하나면 충분하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